9월 초에 이렇게 동시에 두 개가 형성되는 것은 사상 처음으로 태풍 무빙이 매우 심상치 않습니다. 여기에 둘 중에 태풍 하나는 편서풍 영향으로 동쪽으로 휩쓸리다가 갑자기 일본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현재 미국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앞으로 2주간 3개의 태풍이 추가될 예정으로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 2개가 일본 먼바다 남부에서 발생하며 이것이 일본으로 다가오는 무빙을 보이고 있으며 그 중에 하나는 세력을 키우면서 초대형 태풍으로 변모해 일본을 향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전세계 기상청들은 각각 다른 예측을 내놓고 있는데 이렇게 예측이 서로 다른 적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태풍 산산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일본에 안 간다고 했지만 결국 일본을 관통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며 태풍 방향도 계속 오락가락 전문가들끼리도 다툼이 생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많은 태풍이 일본을 향해 방향을 틀어 올해는 역대급 기상이변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미국의 태풍 예상도가 매우 정확한 편으로 일본 열도에서 추가 태풍은 안 된다며 반응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 상황을 미국 기상청 예측도로 보도록 하고 일본 현재 상황도 심각하다는 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열대성 폭풍으로 전환한 산사는 전혀 다른 위력으로 일본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 태풍 산사는 초반부터 위력이 엄청나더니 현재는 열대성 폭풍으로 전환해 엄청난 비를 뿌리고 있다는데요. 중심기압 955헥토파스칼로 태풍 중심의 반경에 110km 이내엔 초속 25m 정도의 강풍이 불면서 일본을 타격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문제는 강풍도 강풍이지만 강한 비구름대가 광범위한 지역에 발달한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약 1000mm 정도가 내릴 수 있다면서 이는 일본 태풍 사상 최대치 정도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태풍의 속도가 시속 10에서 20km에 불과해서 매우 큰 피해를 오랜 기간 주면서 갈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태풍 산산이 상륙하면서 위력이 약해져 규슈를 지나면 소멸하는 게 아닌가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러나 태풍 예측도를 본다면 오사카를 통과한 태풍 산산의 중심이 여전히 강하게 세력이 형성되어 있음이 보이며 일본을 관통하다가 오사카로 빠져나온 태풍을 보면 약한 것 같다가 시간이 지나며 높은 수온 바다의 에너지를 흡수하듯 다시 강하게 발달하면서 도쿄를 직격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고 매우 느릿느릿 일본을 가로지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심지어 도쿄를 빠져나가며 일본 동쪽으로 완전히 빠져나간 태풍의 중심 세력도 여전히 매우 강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 규슈를 상륙했을 때와 비슷하게 초속 40m가량을 유지하는 위력적인 태풍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태풍은 일본을 관통하는 내내 매우 강력한 바람과 비를 내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다며 높은 수온으로 끊임없이 에너지가 공급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상이변은 태풍이 느리고 발달하기 좋은 최상의 조건인데 일본 관통이 되는 형국이라 전합니다. 실제 현재 태풍 상륙 후 일본의 피해는 극심한데 이미 미야기현에서는 게릴라성 폭우로 토사가 무너져 일가족 5명의 가정집이 매몰되었으며 3명이 숨지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으며 현재 강한 바람으로 인한 파편 등에 맞은 부상자가 약 40여 명으로 집계되고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가고시마현에서는 선박 작업 등 조업하던 어부가 바다에 떨어져 실종되었다는 뉴스도 나오는 등 피해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며 교통편 역시 모두 결항 혹은 지연되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태풍 산사는 오사카에 도착해서 이번에는 위아래로 무빙을 보이는 모습도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옆으로 가로지르더니 이제 수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기상 전문가들의 예측을 비웃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태풍의 움직임은 처음이라면서 태풍 산산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미국 기상청에서는 일본 남부에서 2개의 태풍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은 열대성 저기압으로 발달하는 태풍 후보이기에 아직은 100%라고 할 수 없으나 이렇게 동시에 2개가 형성되는 것은 사상 처음으로 태풍 무빙이 매우 심상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둘 중에 태풍 하나는 편서풍 영향으로 동쪽으로 휩쓸리다가 일본 쪽으로 방향을 트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런 식으로 전진하다 보면 일본 남부 혹은 간사이 지방에 상륙하며 매우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일단 태풍 산산이 일본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데 그 다음 태풍이 바로 가깝게 왔을 때가 문제죠. 일본에서는 긴장의 끈을 늦추지 못하고 있으며 미 기상청 예보는 계속해서 높은 적중률을 보입니다. 그만큼 이번 태풍은 예측 불가이며 매우 느린 속도로 움직여 최악의 콤보를 갖춘 상태라는 것인데 바로 미국과 유럽 기상청에 따르면 다음 주에 발생하는 산산 다음 태풍인 11호 야기가 일본의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11호 태풍 야기는 다음 주에 비슷한 경로로 발달하지만 이 태풍은 강한 세력으로 아직 발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 토요일경인 9월 7일쯤에는 중심 풍속이 강해지면서 점점 강한 태풍으로 커간다는 예측인데요. 문제는 이 태풍이 지금과 같은 비슷한 기후 조건에서는 그대로 일본 남부를 향할 가능성도 매우 크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태풍이 유독 일본에 치명적인 것은 연달아 초대형 태풍 2개가 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11호 태풍 야기가 산삼보다 강도가 다소 약하더라도 산산이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다음이라면 얘기가 다릅니다. 보통 태풍이 훑고 지나가서 인프라를 파괴한 다음에는 복구하는데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그 복구 기간은 그 사이에 다른 태풍이 오거나 하는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지진이 무서운 것은 본 지진이 온 다음에 다소 파워가 약한 여진이 오더라도 파괴가 가중되니 그게 두려운 것이죠. 따라서 일본에서는 10호 산산 태풍이 쑥대밭을 만든 다음엔 11호 야기는 절대 와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위력이 작은 태풍이라도 일본 남부 등을 스치기만 해도 초대형 인명사태가 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10호, 11호 태풍 모두 과학적으로 느리면서도 강한 태풍이 될 가능성에 대한 의견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상황에 11호 태풍까지 일본을 덮친다면 그야말로 올해는 최악의 더블 태풍을 맞게 되는 셈이기에 일본에서는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11호만큼은 피해가기를 바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다 보니 일본에 머무르고 있는 관광객에게 긴급 대피하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본 남부지방에서 태풍으로 인해서 공항 인프라가 파괴되면 일본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지난 난카이 대지진 경고로 인해서 일본을 벗어나는 항공권 가격이 치솟기도 했는데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큐슈와 간사이 지방까지 피해가 발생한다면 교통이 마비될 것이 분명하죠. 실제 현재 태풍이 다가오면서 교통편을 대거 중지하거나 지연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이러다 보니 다소 온라인 커뮤니티 혹은 여행 카페 등에서 시비가 붙는 모습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이런 상황에 무슨 일본 여행이냐, 다른 재해가 있을 때는 가지 말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오래전부터 계획된 여행인데 취소 수수료도 있고 엔저라서 갔는데 무슨 상관이냐며 갑론을박이 등장하는 등 이번 태풍에 대해 한국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한국에서도 항상 유비무환의 자세로 자연재해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여기서 잠시 뜻깊은 추석을 맞아 구독자 여러분 스스로와 가족 모두에게 좋은 제품을 1분간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가을 겨울에만 복용할 수 있다는 특별한 산양산삼으로 추석 가족분들에게 뜻깊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저희 채널에서도 주변에 선물을 해드렸는데 뿌리채 산삼을 드렸더니 즙과는 달리 신기해하기도 하시고 비주얼상으로도 보기 좋다면서 매우 만족하셨는데 산삼 뿌리 선물은 그 자체로 여러 면에서도 좋은 것 같은데요. 이번 산양산삼은 1+1으로 한 뿌리씩을 더 드리는 행사이니 내용 참조하셔 좋은 선물 되셨으면 합니다. 어르신들은 오래전부터 기력을 회복하고 체력을 다스리는 데 산삼을 써왔는데 그랬기 때문에 명절 선물이나 귀한 분들을 챙겨서 드려왔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산양산삼은 본래의 산삼과 가장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각종 과장 광고는 물론이고 믿을만한 삼을 구매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경기 용인 봉의산 일대에서 3대에 걸쳐 7년근 산 뿌리를 재배하는 사장님이 계십니다. 특히 소개해드리는 산양산삼은 진세노이드 함량 수치가 높고 나이가 많은 산삼이기에 더 그렇다고 합니다. 또한 그 이유는 뇌두 마디가 3-4개 있다는 7년근삼을 주로 재배하고 있기 때문인데 지금 소개해드리는 산양산삼은 최대한 자연환경과 일치하며 강원도산 생익기를 사용하고 있기에 특히나 다른 나라의 산삼보다 더욱 많은 진세노이드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산삼이 크다고 좋다고 하는데 농약 없이 자란 삼은 크기가 작고 귀합니다. 사람의 손을 타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풍파, 병충해, 스트레스를 받고 자랐기 때문이죠. 이 산양산삼은 유아 어린이 청소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복용할 수 있으며 우유, 꿀과 같이 하여 소량 복용이 가능하며 뿌리째 드셔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패키지도 명절 특전으로 보자기로 포장되는 등 매우 고급스럽고 산삼의 가격도 합리적입니다. 이번 명절의 주변에 정다운 산양산삼을 선물하시면 뜻깊은 선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정 댓글을 통해 구매 링크를 제공해드리며 좋은 선물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트래블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